안녕하세요. i24 뉴스 잉글리시의 Jewish World Weekly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에밀리 프란시스입니다. 매주 저희는 이스라엘과 전 세계 디아스포라, 즉 글로벌 유대인 공동체에서 유대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이야기, 이슈, 그리고 인물들에 집중합니다. 이번 주 유대인 세계 주요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크론 만바니는 뉴욕 민주당 예비선거를 앞두고 브루클린 지표에서 친이스라엘 로비 단체인 에이펙을 괴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이 단체가 분열을 조장하고 권력 유지를 위해 수백만 달러의 출처 불명의 자금을 쓴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로비 단체는 과거엔 많은 이들이 지지 선언을 요청했지만 전술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으로 평판이 나빠졌습니다. 독일은 2025년에 8,725건의 반유대주의 사건을 기록했으며 하루 평균 약 24건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증가는 우익 극단주의 단체에서 나왔으며 807건으로 2020년 전국적인 감시가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RIAS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사건의 68%가 이스라엘 관련 반유대주의로 분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보베르데는 월드컵 첫 경기에서 유럽 챔피언 스페인과 무승부를 기록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들의 선수 중 한 명인 질손 벤 벤치몰은 실제로 유대인 혈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벤 벤치몰은 15세기 카보베르데로 피신한 모로코 유대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성입니다. 카보베르데 공격수는 아직 자신의 배경에 대해서는 공식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한 레오 14세는 반유대주의에 단호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뉴욕 유나이티드 유대인 기금 연맹의 여러 회원들이 지난주 바티칸에서 교황과 만났습니다. 교황은 여전히 분열과 갈등으로 상처받은 세상에서 우리가 과거의 오해를 넘어 공동선을 위한 협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뉴욕에서 저희와 함께하는 분은 UJA 연맹 뉴욕의 CEO인 에릭 골드스타인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뉴욕 유대인 연맹의 구성원들이 바티칸을 공식 방문한 지 66년이 지났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방문은 정말 진작 이뤄졌어야 했던 것 같네요. 네. 이건 정말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교황님께서 우리의 초대, 즉 반유대주의라는 제안과 전 세계 유대인 공동체가 고립되고 표적이 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논의하기 위한 만남 요청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정말로 매우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어땠나요? 그러니까 교황님과 따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나요? 아니면 그냥 아주 공식적이고 형식적인 자리였나요? 교황님께서는 공식적인 발언을 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공식 발언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노스트라 에타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노스트라 에타테는 바티칸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교회와 유대인 공동체 간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반유대주의에 맞서 목소리를 내는 것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공개적인 발언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매우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공개 발언 이후에 비공식적으로 저는 그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가 해준 발언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큰 감사를 느끼는지, 그리고 현재 상황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존경과 겸손한 마음으로 그에게 반유대주의에 맞서기 위한 특별 교황 특사를 임명하는 것을 고려해 줄 수 있는지 요청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에 그것이 적어도 강력한 상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분의 반응은 어땠나요? 그냥 생각해보고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하셨나요? 아니면 정말 그 제안을 진지하게 듣고 계신 것 같았나요? 그분은 분명히 듣고 계셨고 제 요청을 확실히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청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긍정도 부정도 안 하셨지만 저희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번 방문 이후에도 바티칸과 뉴욕 대교구 모두에서 이 일을 진전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이 관계가 수백 년 전부터 이어져 온 가장 오래된 관계는 아니지만 가톨릭 교회와 유대인들 사이의 관계는 정말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관계가 계속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우선 저희가 지역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일을 할 때
가장 가까운 협력 파트너 중 하나가 가톨릭 자선단체입니다. 저희는 수십 년 동안 정말 소중하게 여겨온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리고 교황님께서도 실제로 공식 발언에서 그 점과 저희와 가톨릭 자선단체 간의 긴밀한 관계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시점에는 유대인 공동체를 겨냥하는 상황에서 전 세계 14억 명을 대표하는 교황님께서 목소리를 내실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행동으로 보여주신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유대주의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 실제로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말은 당신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코로나부터 10월 7일 이후까지 모든 것을 직접 보셨죠. 그리고 그 후 몬다니 선거 등도 있었죠. 임기 동안 정말 많은 일을 겪으셨네요. 그 자리를 이어받는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보세요. 우리는 정말로 성공적이고 훌륭하며 활기찬 유대인 공동체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만 특히 뉴욕에는 이스라엘 밖에서 가장 큰 유대인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유대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유대주의에 맞서 싸워야 하는 만큼, 아니 그보다 더 우리 아이들과 공동체가 유대인으로서의 소양과 교육을 갖출 수 있도록 가르치고 교육하는 데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캠퍼스와 인생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부심과 지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에릭 골드스타인, 뉴욕 UJA 페더레이션 CEO. 정말 감사합니다, 에밀리. 2023년 10월 7일 학살 이전에 이스라엘에는 국제 관광객이 500만 명까지 정점을 찍었는데 그중 대부분은 가족, 버스라이트 프로그램, 다양한 인턴십 프로그램 등으로 온 미국인들이었습니다. 미국 유대인들은 조국과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여러 전선에서 전쟁이 이어지고 연료비 상승과 많은 항공사들의 텔아비브행 항공편 취소로 항공권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질문은 미국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여행 전성기가 끝난 것인지입니다. 이에 대해 i24 뉴스 잉글리시 선임 특파원 오웬 알터만이 이야기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오웬. 안녕하세요. 그 황금기 말씀이시군요. 우리가 금에서 은이나 동으로 몇 단계 내려갔다가 다시 황금기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저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당신도 그렇지 않아요? 저도 정말 그렇게 되길 바라요. 아직 끝난 게 아니죠. 미국 유대인들이 많이 왔고 팬데믹도 있었으며 10월 7일 이후 세상도 많이 변했어요. 하지만 에밀리, 그게 영원한 일상일 필요는 없어요. 네. 그리고 어쩌면 사람들이 돌아올 수도 있어요. 현실은 미국 유대인들이 오지 않는 불안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행이 효과적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Birthright 등 프로그램 후원자들이 설정한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됩니다. 이 여행들은 미국 유대인들, 특히 이런 여행에 참여하는 젊은 미국 유대인들의 유대인 정체성과 유대인 공동체에 대한 연결감을 높이고 이스라엘과의 유대도 강화시킵니다. 이 여행들과 관련된 연구들은 Birthright가 시작된 수십 년 전부터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 왔습니다. 참고로 10월 7일 이후와 지난 여름, 2025년 여름 참가그룹 연구에서 이런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브랜다이스 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이 대학은 수년간 Birthright 여행과 그 영향을 연구해 왔는데 지금까지 발견된 Birthright 여행 중에서 가장 큰 효과를 보인 것은 지난 여름에 있었던 여행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 여행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효과가 있었던 것 같네요. 네. 적어도 그 여행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요. 있잖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저처럼 조금 더 나이가 있고 Birthright 프로그램이 선택지에 없었던 사람으로서 미국에서는 이스라엘이 정말 멀리 있다는 걸 알죠. 더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왔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미국은 정말 멀고 매우 다양한 곳이에요. 우리는 미국에서 많은 혼인, 즉 유대인과 비유대인 간의 결혼을 많이 보게 되죠. 특히 왜 미국인들에게 이곳과의 관계, 연결을 맺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맞아요. 여기까지 오는 거리는 유럽 유대인들보다 훨씬 멀어서 분명 차이가 있죠. 하지만 들어보세요. 미국 유대인들에게 지금 반유대주의와 이스라엘 문제는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그때는 동화에 맞서는 싸움이 주요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에밀리, 그 이슈들이 미국 유대인 논의에서 두드러지지 않아도 저는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많은 미국 유대인들과 이야기하며 그 이슈들이 여전히 존재함을 봅니다. 그리고 버스라이트 여행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되었고 수십 년 동안 축적된 모든 연구에 따르면 적어도 아주 훌륭하게 그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것이 동화를 막는 가장 좋은 도구 중 하나라면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연료비 상승과 노선 경쟁 감소, 그리고 우리 둘 다 알고 있는 여러 문제들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들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유대인 방문자가 줄어든다면 각자의 여행 비용이 더 들더라도 예산으로 여전히 방문하는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하나의 도구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하고 규모를 키우며 다음 황금기를 기다리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제 말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어 했다는 걸 알고 있고 그런데 여행이 계속 취소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몇 달 안에 우리가 계속 나아갈 수 있다면 다이아몬드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영원하거든요. 제 사촌의 아들도 한 달 전 여기 와서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했어요. 그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멀리서 헤드라인만 보고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걸요. 맞아요. 이 나라는 묘사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입체적이에요. 우리 둘 다 알죠? 저에겐 인생을 바꾼 경험이었어요. 여기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여행 전까지 저는 유대인적 배경이 매우 강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정확히 말하면 버스라이트 여행은 아니었지만 접근 방식이나 대상 연령 측면에서는 비슷했어요. 저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고 많은 사람에게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주하는 사람은 적고 주최 측도 이를 알고 있으며 그게 목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는 실제로 이주하죠. 하지만 일부는 실제로 이주하죠. 그래. 그리고 오지 않는 사람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무엇인지 더 깊이 이해하게 되죠. 저는 10월 7일 이후의 세상을 그렇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에밀리,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간다면요. 지금은 재건의 시기입니다. 미국 내에서의 관계를 재건하고 사회 전반과의 관계를 재건하고 특히 젊은 미국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재건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입장에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제 생각에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그대로 두고 인프라도 그대로 유지하며 프로그램을 최대한 확장하고 그대로 두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들이 올 준비가 되었을 때 그리고 이곳으로 사람들을 데려오기 더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를 위해서입니다. 여전히 그 여행들이 존재하고 프로그램 디스트리뷰트도 그대로 있으며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프로그램들의 연속성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이어온 그것이 여전히 존재하며 예전처럼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몇 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봐야겠네요. 저희는 미국인으로 이곳에 이주한 걸 자랑스럽게 생각해 꽤 훌륭한 홍보대사라고 생각합니다. 오웬, 감사합니다. 수년 동안 스포츠와 정치의 경계가 점점 더 모호해졌고 우리가 좋아하는 스포츠 선수들 중 많은 이들이 이스라엘과 가자, 레바논에서의 전쟁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선수나 코치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이 직업에서 한 유명한 대학 농구 코치가 반칙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와 함께하는 분은 5번 대학교의 전설적인 남자 대학 농구 코치 브루스 펄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에밀리,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화려한 경력을 쌓으셨죠. 1년 전에 그곳에서 10년 넘게 남자 농구팀 감독을 맡으시다가 물러나셨잖아요. 알다시피 엘라베마는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지는 않죠. 그리고 인종차별 등 여러 역사적 배경도 있고요. 10월 7일 이전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일들 전과 후로 나누어서 그곳에서 감독으로 계셨을 때의 경험은 어땠나요? 에밀리,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남부 지역은 정말로 오해를 많이 받는 곳이에요. 이스라엘만큼이나 오해를 받는 곳이죠. 홍주의 기독교 공동체는 이스라엘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유대인을 사랑하죠. 예수님과 저는 엘라바마주에서 가장 인기 있는 두 유대인입니다. 여기서 살며 예배드린 경험이 정말 멋졌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943년 엘라베마주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주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이스라엘 국가와 유대인들이 고국을 가질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결의를 통과시킨 주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는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이스라엘에 있는 저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저도 역사 애호가로서 여러분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유대인의 역사는 건국의 아버지도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정말 탄탄하다고 생각합니다. 포그럼과 엘리스 아일랜드 이전부터 초기 유대계 미국인들 사이에는 이미 많은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 역사를 더 배우지 않는 게 참 흥미롭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국이 전적으로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그건 이스라엘 시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걸 저도 압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소수의 목소리가 크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인 대다수 그리고 공화당원들의 압도적인 다수는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고 우리의 가장 위대한 동맹국인 이스라엘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그걸 많이 듣지 못하는 이유는 언론이 부정적인 부분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우리 편이고 진실도 우리 편이며 신도 우리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제가 운동선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코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코치는 곧 선생님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랍비의 정의는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역자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농구 코치로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국인들에게 이스라엘의 현실에 대한 진실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그게 제가 궁금했던 점이에요. 아시다시피 우리의 유대인 가치관은 꼭 종교만이 아니라 저는 당신을 큰형이나 코치처럼 생각해요. 당신이 자라면서 배운 유대인 가치관이 수년간 팀의 성공에 어떤 큰 차이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에블리, 그게 제 성공의 기반이었어요. 저는 매일 선수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무엇을 하라고 하실 것 같냐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수업에 늦거나 남이 네 일을 대신하길 바라실까? 당연히 아니지. 그리고 그런 유대 기독교적 원칙들을 젊은이들에게 적용하면 그것은 규율, 책임감, 근면함, 이타심, 그리고 팀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법을 정말 많이 가르쳐 줍니다. 내가 자라면서 이해하게 된 모든 것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일부가 된다는 것, 그리고 내게 빛이 비추도록 하는 내 책임 말이야. 한 남자로서, 사람다운 사람으로서 유대인을 대표하면서 이 세상에 반유대주의가 너무 많고 나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유니폼 앞에 이름과 뒤에 이름 모두를 빛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 선수들에게도 똑같이 하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이제 아드님 스티븐이 감독이 되었는데 아버지를 많이 닮았어요. 그 일은 그에게 잘 맞나요? 에밀리,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이런 건 어때요? 2025년에 파이널 4에 유대인 농구 감독이 3명이나 있었어요. 저와 2002년 이스라엘 마카비 게임에서 제 밑에서 뛴 토드 골든, 존 샤이어가 있었고 스티븐 펄은 5번 대학 감독입니다. 그래서 지금 3명의 젊은 유대인 남성들이 대한농구 전체에서 상위 25개 프로그램에서 감독을 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이 정말 자랑스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미국 이스라엘 교육협회의 의장으로서 맡고 계신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그 역할에는 어떤 일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미국 이스라엘 교육협회는 2011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온 일은 의회의 고위 지도자들을 이스라엘로 데려가서 단순히 총리를 만나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중동에서 항공모함 역할을 한다는 점 등 모든 것을 말이죠. 하지만 그들에게 그들의 기독교 신앙의 성경적 뿌리를 가르치고 아브라함 언약을 가르치며 그들이 어떤 법에 의해서도 이스라엘을 지지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들은 성경에 따라 이스라엘을 지지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의회로 돌아가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 이스라엘 교육협회를 통해 아이언돔의 자금 지원과 다윗의 돌팔매, 에로우 프로그램의 테스트에 크게 관여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도 몇 개의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아리엘에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두 시설들은 JH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며 이스라엘인들을 위한 훌륭한 학습 센터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르침이고 교육입니다. 제 개인적인 열정은 유대와 사마리아에 있습니다. 제가 특히 크게 느끼는 것은 우리가 조상의 땅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정말 감사하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그곳을 유대와 사마리아라 하고 세계는 분쟁 지역, 저는 이스라엘이라 부릅니다. 와, 정말 대단하세요. 당신이 제 코치였으면 좋겠어요.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브루스 펄. 재능 있는 호주 예술가가 오스트레일리아를 떠나 에레츠 이스라엘의 풍경을 찾아왔습니다. 아디나 크라우스는 예루살렘의 유명한 베잘렐 아카데미에서 미술 석사 과정을 밟아왔고 수천 년 된 사명을 품고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마젤톱. 감사합니다. 저는 당신이 이스라엘인 어머니와 함께 자랐다는 걸 압니다.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나요? 낙타의 등을 부러뜨린 마지막 지푸라기처럼 이제 그만 이스라엘로 가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저는 제 경우에는 10월 7일 이후였던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호주에서는 반유대주의가 많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호주에서는 요즘 힘든 시기이고 특히 창작자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이게 잘 알려진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다음으로 호주, 특히 멜버른에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살고 있어요. 그리고 호주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대인들이 실제로 올 수 있었던 안전한 피난처였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호주 문화와 사회에 잘 녹아들고 그 일부가 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사회에서 두드러진 구성원이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저도 반유대주의를 겪은 개인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어쩌면 그게 오늘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일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거기에 계속 있었다면 저는 호주에서 반유대주의에 맞서는 얼굴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원했던 모습이 아니에요. 저는 예술가로서 활동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다행히도 당신은 원래 예술가가 되고 싶었지 운동가가 되려던 건 아니었잖아요. 여기서 베잘렐이 저를 진심으로 환영해줬고 저는 원하는 예술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저에겐 그게 옳은 선택이었고 적극적으로 행동한 일이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흥미롭고 역사도 그래요. 저도 호주에 친구들이 있는데 그곳 공동체들도 정말 강하죠. 그동안 많은 일도 있었고요. 분명히 모두 아시다시피 본다이 비치에서 일도 있었고 그 외에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팀나와 부리광산 그리고 그 매체와 관련해서 왜 특별한 애착을 느끼셨는지도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에게는 구리가 저는 줄곧 청동 작업을 해왔어요. 그래서 구리는 제게 다음으로 다룰 매체인 것 같아요. 청동은 90%가 구리거든요. 하지만 저에게는 모든 것이 사막, 그리고 풍경으로서의 사막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게 사막은 정말로 원초적이고 무로 돌아가는 곳이에요. 이런 것들이 제 작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곳은 아마도 그곳에 있는 동안 개인적으로 가치 있는 것들과 물질적인 것들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는 곳인 것 같아요. 그 더위와 따뜻함에는 특별함이 있어요. 공기가 저를 안아주는 느낌이고 자궁이나 우리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원초적 상태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태어난다는 것은 일종의 변형이라는 개념인 것 같아요. 금속도 열을 받으면 변형될 수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금속은 고체일 수도 있고 액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특히 사막이란 곳이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중요한지 진정으로 기억하게 해주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당신을 조종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하거나 당신이 믿는 것에 영향을 주는 그런 요소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다른 풍경들과 비교했을 때 숲에 있으면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바다에서는 알잖아요. 바다가 화가 날 수도 있죠. 너무 감정적이에요. 고요할 때조차도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사막에는 고요함과 침묵이 있어요. 저는 바위에서 아주 원초적인 느낌을 받아요. 지하나 광산에서 돌을 집을 수 있고 수천 년 전 그 돌이 산 꼭대기였을 수도 있죠. 그리고 사막에 있으면 가치관이 바뀌는 것 같아요. 금에는 관심이 없어지고 물이 더 중요해져요. 그래서 정말 많아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저도 10월 7일 전에 Holy Land and Uncovered를 진행했어요. 우리는 팀나에서 특별 방송을 했어요. 그곳은 정말 특별하고 저도 아이들과 여러 번 갔었죠. 사막의 고요함이 느껴지는 곳이에요. 수천 년 전 우리 민족이 그곳에 있었던 걸 생각하면 소음 없는 곳에서 얼마나 창의적인 영감이 떠올랐을지 상상돼요. 네. 네, 그럼 청동뱀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청동뱀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냥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야기는 이야기죠. 여러분이 이야기를 경험하거나 이해하는 방식은 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프로젝트는 뱀 껍질을 모으는 것에서 시작됐고 저는 뱀이 무서웠습니다. 저는 집게를 들고 마스크를 쓴 채 뱀 껍질을 만졌지만 직접 만지고 싶진 않았어요. 옆 사람은 뱀을 좋아해 뱀 가죽 신발을 매일 신고 싶어 할 수도 있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야기를 바라보는 방식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야기는 단어들의 집합이고 단어는 글자들의 모음입니다. 그리고 이게 고대의 이야기라면 고대 히브리어나 고전 히브리어에서 단어들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모든 단어에 특정 글자가 들어가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점이 더 궁금했어요. 특히 히브리어를 다룰 때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궁금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나하시와 나호세 사이의 연결고리도요. 두 단어가 같은 글자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그게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그 글자들이 가진 에너지와 그 글자들의 가치, 그리고 왜 그렇게 독이 있고 치명적인 것이 치유할 수 있는 강한 힘과 연결되어 있는지 궁금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연결되는 히브리어 단어들이 정말 많아요. 이런 생각들을 모아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전시회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25일 목요일에요. 텔아비브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볼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기회일 것 같아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맞아요. 석사 과정은 텔아비브 캠퍼스에서 진행돼요. 그러니까 실수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저희는 요세프 크리스벨 신임 학과장과 함께 첫 졸업 학년이에요. 그는 미술 학과장이었고 이제 석사 과정도 맡고 있어요. 저와 함께하는 25명의 동기들은 모두 멋진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학년 때는 작년 이란 전쟁, 올해도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모두 의지가 강하고 작품도 훌륭하며 다양성이 많아요. 여러분을 두렵게 할 일도 있고 기쁘게 할 일도 있고 또 여러 가지의 의문을 품게 할 일도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요점이에요. 그게 예술이란 거죠. 그리고 모두 그 얘기를 해요. 보는 사람의 눈에 달려있죠. 그게 예술의 아름다움이에요. 누구나 각자 뭔가를 볼 수 있거든요. 예술은 자신의 마음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에요. 누군가는 정말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지만 또 생각에서 비롯된 것들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분들은 정말 똑똑하고 재능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사이에 있게 되어 정말 기뻐요. 정말 멋져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문화에 기여해 주셔서 고마워요. 이렇게 대표로 계셔 주셔서 정말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번 주 Jewish World Weekly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에밀리 프랜시스입니다. 물론입니다. 이24 뉴스, 영어, 히브리어 채널과 모든 플랫폼, 웹사이트에서 이번과 이전 에피소드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에밀리 프랜시스고 텔아비브에서 샬롬을 전합니다.